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지난 주말 새벽에 펼쳐진 마이애미 그랑프리는 다들 보셨습니까? 시청하기 힘든 시간대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커스에서 좀 더 꼼꼼하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지난 레이스에서 레드불에게 다소 밀리는 듯했던 페라리가 이번에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듯했습니다. 우선 예선에서 페라리의 샤를과 카를로스가 프론트 로우를 쓸어 담았죠. 랩타임에서도 레드불에 비해 0.2초가량 빨랐습니다. 예선에서 이 정도 차이를 보였다는 건 레이스 페이스에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크리스티안 호너가 레이스 시작 전에 좀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호너는 두 팀의 셋업이 다르다. 페라리는 하이다운 포스 셋업이지만 우리는 스피드 위주의 셋업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레이스에서 자신들만의 승부처를 확인했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폴 포지션과 2번 그리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리스티안 호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였죠. 한편 루이스 해밀턴은 예선에서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폴 포지션을 두고 다툴던 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Q3에 진출하면서 6번 그리드를 예약했습니다. 오히려 조지 러셀이 루이스에 비해서는 부진한 듯 보였는데요. 조지는 Q2에서 탈락했고 12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만약 페라리가 스타트에서 느리지만 않다면 예선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레드불과 빠르게 거리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두 명이 나란히 1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난 레이스에서 레드불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페라리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한 사람은 우승, 한 사람은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죠. 특히 트랙 폭이 좁고 추월 포인트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레드불이 두 사람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이스가 시작된 후 샤를은 곧바로 자기 페이스대로 위리를 지켰지만 안타깝게도 카를로스는 아웃코너에서 막스에게 추월당했고 그렇게 페라리의 전략 카드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카를로스는 막스와 페레즈 사이에 끼어서 둘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이 페라리의 우승 기회를 모두 빼앗아 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9렙째 들어서면서 막스는 DRS 존에서 샤르를 추월했고 그대로 1위 자리를 빼앗고 말았죠. 그런데 레드불은 이번에도 모든 게 안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즌 초반 레드불은 파워트레인 신뢰성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가 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5렙이 지나갈 무렵부터 페레즈의 랩타임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45도에 육박하는 트랙 온도 때문에 타이어 디그라데이션이 빨리 찾아온 것인가 하고 추측했습니다만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파워트레인 이슈였죠.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지만 페레즈는 계속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 라디오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레드불 피트월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고장 코드 정도만 알려주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놀라운 점은 페레즈와 칼로스의 간격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출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레드불 레이스카의 퍼포먼스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메르세데스를 비롯해 페라리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포포이징 문제를 레드불은 거의 겪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드리안 누이가 또 한 번 유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플로어 디자인을 수정해 포포이징 문제를 완전히 잡은 것으로 보였고 그게 레드불이 가진 이번 시즌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조지 러셀이 5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12번 그리드에서 출발해서 5위를 차지했는데 원래 출발했던 자리를 지킨 루이스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전략적 차이가 뚜렷해서 오직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첫 번째 스틴트를 아주 길게 가져갔던 조지 러셀에 비해서 루이스는 이상하리만치 보수적인 타이어 전략을 꺼냈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세이프티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랑프리를 치르는 서킷치고는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결국 랜도 노리스가 피에로와 충돌하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조지 러셀이 세이프티카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팀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 조지는 타이어를 미디움으로 교체했고 루이스보다 유리한 타이어로 팀메이트를 추월하면서 5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죠. 똥차 감별사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생긴 조지 러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극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는 데는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메르세데스가 레이스카 개선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조지 러셀의 잠재력이 좀 더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레이스를 보면서 막스와 샤를 두 사람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경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막스는 쫓기거나 쫓는 상황에서 모두 특별히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루이스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웠던 경험이 그에겐 아주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샤를은 데뷔 후에 줄곧 무풍지대에서 달려야만 했죠. 자우보 시절이 그랬고 2021년 시즌까지 페라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번 시즌 업그레이드된 페라리와 함께 생애 첫 번째 월드 챔피언 경쟁에 돌입하다 보니 확실히 전투 현장을 경험했던 막스보다는 경험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이프티카가 그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후 샤를의 드라이빙을 보면 실수가 제법 있었죠. 물론 이번 레이스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레드불이 페라리보다 적어도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응만 충분히 한다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결코 단숨에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샤를이 막스를 상대로 경쟁하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멘탈을 다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밀리아 로마냐와 마이애미 두 번의 레이스에서 레드불에게 우승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1위를 지키고 있고 샤를 역시 드라이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팀과 드라이버 부문 모두에서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샤를의 경험 부족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습니다. 레드불은 막스와 페레즈 둘 모두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서 페라리의 두 젊은 드라이버들은 불운과 실수로 인해 기회를 몇 번 놓친 상황이죠. 그래도 다시 이야기하면 그간 페라리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레이스카 퍼포먼스는 확실히 좋아졌고 우승을 다툴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포포이징 문제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큰 격차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남은 건 팀이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주는 것과 함께 두 드라이버가 실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 레드불에게 우승을 내어준다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의 경험이 샤를과 칼로스 두 사람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게 틀림없으니까요. 2009년 레드불 레이싱과 세바스티안 베텔이 그렇게 시작했고 4시즌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레이스는 4명의 드라이버가 리타이어를 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레이스 자체는 다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알파로메오, 특히 발테리 보타스가 중위권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도 재미있었고 레드불과 페라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맥클라렌은 다소 불운했지만 메르세데스는 조금씩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레이스였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2주 후에 열리는 스페니쉬 그랑프리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투백으로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죠. 이어지는 레이스에서도 프리뷰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혹시 포뮬러1 이외에 궁금했거나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모터스포츠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